상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언덕 위에 신전과 권력자들의 자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와 있는 상부 도시에는 귀족들의 공간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신전과 귀족들, 사제들과 귀족들은 항상 이렇게 네트워크가 항상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거래하는 사람들, 길드가 형성되어 있어서 수많은 거래자들이 여기를 오고 갔겠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탁받으러 오는 사람들, 귀족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다 들어오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귀족들의 거리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귀족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귀족들이 들어보이는 공간인데, 로마인 우스타시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로마 시대의 아침 시간부터 이렇게 되는데,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은 역시 노예들이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은 보통 11시쯤 일어납니다. 11시쯤 일어나서 어디 옵니까? 목욕탕에 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목욕탕 보세요. 그래서 찜질방, 습식, 건식, 사우나, 탕 다 있었죠. 스포츠 센터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큰 사우나 있잖아요.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목욕탕 구조를 앞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하러 오시는 거예요. 목욕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함께 씻고 여기서 다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죠. 요 주변 식당에서 먹고, 자, 이쪽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나무 뒷자락이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유적지 책을 보시다 보면 대아고라, 소아고라, 큰 시장, 작은 시장, 귀족들이 공간에는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큰 시장은 어디 있겠어요? 저 아래쪽에 서민들이 있는 곳에. 그럼 큰 시장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글라, 바울이 거기서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거죠. 큰 시장은 밑에 있고요. 여기 귀족 전용 시장입니다. 귀족 전용 시장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비단. 가장 비싸게 팔려나갔던 비단. 그래서 로마 황제는 비단을 금지합니다. 너무 비싼 거 사치하는. 그래서 귀족 부인들한테 비단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됐겠습니까? 하겠죠. 자, 여기 포토그래퍼가 계세요. 이 포토그래퍼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사진을 막 찍습니다. 스냅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버스 타는데 딱 가잖아요. 그럼 입이 다 푸석돼 있어요. 다시 사진 찍은 거니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미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잘 나와 있으면 하나 2달러, 한두 개만 딱 하시면 되고, 안 사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면서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네, 잘 부탁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는 귀족의 저정거리에서 이동하실 건데, 자, 많은 귀족들이 탈부하고 다녔던 곳이고, 이 귀족들이 있는 곳에는 사제들도 있었고,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자, 지금 여기 한 그룹이 지도 앞에 있는데,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 로마 도시의 구조, 아까 그 배가 들어올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가 들어와서 저반하고 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구조물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에베소에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의 자료들은 다 저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곳이었다라고 보시면서, 자, 이 왼쪽에 저기 구멍 보이세요? 굴같이 생긴데 저게 이제 비잔틴 예배당이에요. 비잔틴 시대에는 역시 뭐 어디든 예배당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인데 어딘들 못 세우고 싶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의 전용 공간 목욕탕, 스포츠 센터, 그리고 이곳에 귀족들의 전용 시장, 여기서 비단, 실크가 제일 비싸게 팔려 나갔고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 안 가죠. 모든 것들이 여기서 팔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귀족들의 거리에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목욕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흙으로 만들어 놓은 토간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쌓아놓은 토간을 보세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다는 건 물의 흐름을 막혀요. 물이 유속을 위해, 유속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 넓게 가다가 좁게, 그러면서 물이 빠르게 진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렇게 구멍을 달리해서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여기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자, 저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배우셨으니까, 그렇죠? 익투스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심벌을 뭐겠어요? 이 귀족 공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서적들 다 불태우기 시작하잖아요. 다 이게 부적들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 거메디로 같은 사람들, 인장색 거메디로 같은 경우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전에 갖다가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신전과의 네트워크거든요. 그게 끊기니까 사람들이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심각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귀족들의 회의 고용 5대원이라고 합니다. 5대원.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5대원. 귀족들의 회의 공간이 마련돼. 오른쪽.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밑에 하수구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천정이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천정이 어떻게 했는데 천막으로 천정을 쳐서 기둥 사이에 천막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시원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래요? 오대원을 한번 여기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이 여기가 길이에요. 길이고 양쪽에 기둥이 있고 회랑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그들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여기서 얘기 나누는 그런 공간이 하루 동안 여기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직사각형 모양의 회랑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고 가는 공간. 여기서 5대원으로 만들어서 뱀이 있어? 뱀이 있다. 실뱀이에요? 실뱀. 독살겠다. 조심해서. 집에 좀 살겠다. 여러분들 오신 곳은 5대5 귀족들의 전용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앞에 오케스트라. 여기는 맥주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회의 공간이지. 그냥 전형적인 회의 공간, 음악회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주하고, 여기서 연설하고, 여기서 듣는 거죠. 그래서 300여 명의 원로들이 모여서, 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이었다. 1층과 2층으로 만들어졌던 원로들의 공간. 우리 왜 화목갈래 가서도 이거 있었어요. 아폴로 시즌 아래 5대5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회의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밑에 원형극장을 이용하는 거죠. 귀족 마을에 본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5대5를 귀족들의 전용 공간 5대5를 좋아하시고 귀족들은 이곳에서 회의했다. 오늘의 회의 나라는 상에서 차려있는 이대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에서 일하는 것들. 그래서 신전과 결탁되어 있는 많은 장소에서는 신전과 관련된 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대5 귀족들의 목욕탕, 귀족들의 시장, 그리고 귀족들의 모여서 행정, 시청이에요, 시청. 에베소 시청.
에베소 시청이죠. 원스톱. 오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일곱. 자, 옆에 기둥 2개 남아있는 거 보이세요? 저 위에? 네, 저기가 바로 아데미 여신전. 그러니까 바깥에도 있었지만 안에도 시청 옆에 항상 이 도시를 수호해주는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왼쪽에 있었다고요. 저 신전 앞에 이 시청에는요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을 밝혔다. 왜요? 신전 불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영원히 번성하리라, 번영하리라는 걸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시청에 타오르고 있었다고 그러고, 우리 아까 그 아야솔롱 밑에 갔던 그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축제가 일어나요. 페스티벌을 하는데 보통 이게 외국 사람들 보면 일주일 이상씩 하잖아요. 보통 한 달, 두 달 페스티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행렬, 축제 행렬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했는데, 그 축제하는 날 누가 돌아가시냐면 디모데. 67년, 80년 사이에 디모데는 아르테미스 여신전 축제 페스티벌을 벌어진 곳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 맞아 죽죠.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이 Tem alguém conhecido aí? Sim. Caramba, embolou. 11월에 왔을 때 이게 공사 중이었는데 여기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여러분들 밟고 있는 이 건물은 병원이에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 왜 이렇게 의사들 보면 이렇게 뱀 형상이 올라가요. 뱀이 상징하는 게 이제 치료의 신이었는데, 이 치료의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요 아래가 치료의 신전이에요. 신전 위로 여러분들 올라와 계시는 거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곳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에베소로 내려가는, 저 셀시우스 도서관으로 내려가는 요 쿠레테스라고 하는 거리가 한눈에 잘 드러납니다. 여기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셀시우스 도서관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여기 앞에 항구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거 이 쿠레테스 거리를 따라 내려가면 저 맞은편에 셀시우스 도서관이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스클레피온 신전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가 포럼이에요. 교체하는 길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저 기둥 2개가 올라가 있어요. 사람 부조상이 보이실 거예요. 저쪽에 부조상이 보이는데, 저기가 부유명한 사도 요한을 반모로 귀양 보냈던 사람,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입니다. 자, 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첫째, 보통 황제들은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됩니다. 황제 신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신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1세기, 그러니까 95년 100년 요 사기에 잠깐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요한도 반모로 귀양 갔던 거죠. 요 시기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60에서 67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있을 때는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 바깥에는 그렇게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 바깥에서 핍박이 있었던 첫 번째 시기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 200년, 300년 매년 300년 내내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황제의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사람들을 다 걸어 올라오게 하고 뭐하죠? 절하게 한다. 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에 참배 거부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가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기 와서 절 안 하면 기독교인이 발각이 되는 거죠. 이때 요한도 갔던 거죠. 반모섬으로 귀양 갔던 거죠. 자, 근데 왜 핍박이 멈췄을까요? 황제가 죽었으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다시 복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헐적인 로마 제국의 핍박이 중간중간에 있다가 가장 많은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진 시기가 200년, 300년.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2년에 기독교 국교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핍박이 사라지고 역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됐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한 뉴스를 접하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속주마다 달랐다고. 속주마다. 총독마다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1세기 때 문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라 이런 편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핍박하지 말아라. 그러나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하면 처형해라.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속주마다 조금씩 달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대대적인 핍박은 200년대에서 300년 사이. 그래서 공인이 됐어도 제국 전체로 그 소식이 전파되고 자리 잡기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때 많이 처단당했어요. 왜요? 아니 사람들이 압수한 재물이 있고 압수한 땅이 있는데 이거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 공인이 됐으니까 기독교인들도 정당하게 이제는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재산 돌려줘라. 그거 누가 여러분들까지 돌려주겠습니까? 이미 100년 동안 200년 내 땅인데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어떤 이유를 붙여서 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 시작한 거는 제일 많은 핍박인들은 200년, 300년. 자, 어쨌든 그런 기독교의 역사. 그러나 귀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에베소에 들어와서 보니 1세기 때부터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이거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에베소에서는 이 행정과 정치가 이 신전과 결탁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사회입니다. 신전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양식이 아니라 신탁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재산을 은닉하고 돌려놓는 세금을 면하기 위한 장소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돼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적이 안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서적이 불태워지고 은으로 만든 이 신상들이 안 팔리니까 사회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회를 흔든다. 이런 구조를 흔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시 귀족들이나 신전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던 거죠. 그 업을 하는 사람을 더군다나 싫어했죠. 그런 배경을 입고 은장색 점에 들이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쟁이들은 처단하려고 3만 명이 운집했던 그 극장으로 사도 바울에게 끌고 갔던 거예요. 3만 명이면요 굉장한 인원인데 경기장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미끄럽습니다.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이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신전에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이잖아요. 신전에서부터 물이 팍팍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을 때 그 꼭대기에서부터 판신전이 있고 황제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물은 흘러내리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을 적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 헐몬산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이 시온을 적신다. 그게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물줄기였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들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판신이었고 제우스였고 황제라는 걸 가르쳤던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게 참 웃기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질대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데려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곳에서 바로 참 생명은 나다 이걸 고백하게 하셨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설명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면 이렇게 항상 신전이 그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신전에서 흘러내는 물을 마시고 이걸로 목욕을 하고 이런 물을 사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을 살린다니까요. 왜 아멘은 안 하시고 이걸 사야 된다니까요. 마셔야. 요즘 신천지는 잘 팔더만요. 예? 영생수를 잘 파는데 우리는 못 파는. 어쨌든 이런 시대가 있었다. 보시면 여기 뱀수가 들고
이게 병원인데 치료의 신전. 그래서 이곳에 와야 아크로폴리스의 이 도시를 서쪽 올라가는 거 안 보이시죠? 로마 가면 트레비 분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 던지고 있죠. 아마도 여기서도 돈 던질 거예요. 돈을 던져놓고 행운을 비롯해. 자, 그런 장소가 여기예요. 보세요. 저기 여신이 하나 있죠. 월기가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 그리고 저기 서동기 하늘 감모선을 그려보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모든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신상에 절을 해요. 여기는 황제시죠. 일동 절. 안수기가 여러분들 이제 잡혀가요. 자, 그래서 황제 신전이 있었고 아스클럽 치료의 신전이 있었고 여기는 니케어 신전이 있었고 자 여기 지금 발굴 중에 있죠. 옆에 그 옆에 방들 여기가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그래서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식사하는 곳. 귀족들이죠. 함께 일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고 했던 장소가 고급 식당들이 여기 몰려 있었다. 식사 장소. 그들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죠. 이런 공간들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신전의 거리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아래쪽 하부로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도로를 프레테스라고 해요. 프레테스. 여사제들의 거리. 왜 그랬겠어? 수많은 사제들이 이 신전을 들락날락했다.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여기를 프레테스라고 했겠어. 하얀 옷을 입은 여사제들이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우편 날라야죠. 택배해야죠. 서류 접수해야죠. 사람 만나야죠. 여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 여기 프레테스 거리라고 그래요. 뭐 아르테미스 여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제들의 거리, 프레테스 거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가시는데 신상이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으면 옆에 그 신전에서 쓰는 지구를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 우리 중앙에 보시면 이 앞에 문이 하나 게이트가 있는데 저게 헬라크레스 신전이에요. 헬라크레스. 건강의 신. 건강을 원하십니까? 네. 지나 통과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헤라클레스 동상을 사셔야 됩니다. 세일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달. 그 신상을 사고 바치고 들어와야 돼요. 안 바치면 돈이 있어야 와요. 신전에 신상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미션을 누가 줘요? 이게 다 기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사제들이나 신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르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지나갈 때 이 포토그래퍼가 사진 찍어주겠습니다. 이게 헬라크레스잖아요. 이렇게 딱 붙잡고 딱 쓰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헬라크레스 게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얼굴 나오는 거. 여기 헬라크레스 보시죠. 건강하게 생겼죠? 자, 헬라클레스 게이트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래서부터 걸어 올라가요. 이런 신전들을 거쳐오면서 신상을 사고 그래서 그 신에게 빌고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야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올라가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서 계신 곳이 헤라클레스 신전입니다. 신전. 잘 아시고 신전에 계십니다. 여기 신전에도 등상이 있어요. 여기 신전에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옆에 상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마시고. 자, 이 돌은 돌고 도는 거예요. 서로 돌고 도는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끝났었습니다. 23. 와우. 20. 아니, 내가 사진 보시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진 기사했던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치셨어요. 자, 이 지금 여러분들 이 프레테스 거리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반들반들한 대리석이에요. 이 그 당시 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밟았을까요? 밟았을 겁니다. 귀족이 로마인이었으니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어보세요. 이렇게 저쪽을 바라보면서 저기 보이는 저 도서관이 바로 로마 제국 때 세 번째로 잠깐만. AD 1세기 때, 2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 1, 2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 도서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100년 후반대에 만들어지거든요.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 셀수스 도서관이다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저거 없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잘못 듣고 저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죠. 아, 이게 두란 도서관이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부터 공부했다. 저거 없었다니까요. 저 건물이 100년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상점들이 있고 왼쪽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왼쪽 지역이 귀족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의 유럽 문화에서는 5급 저택을 빌라가 있어요. 빌라는 최고급 저택인데 최소 5층이에요. 5층. 귀족들의 집 빌라에 살 정도면 5층 정도 돼야죠. 정원이 있고 뜰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들의 방이 있고 귀족들의 공간이 있는데 보통 4, 5층짜리라고. 왼쪽에 귀족의 집이 하나 발굴되어 있는데 이 5층짜리라고. 저 정도는 돼야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귀족 소리 들어가면서 아주 저택에 살고 있었던, 여기가 전부 다 귀족들의 공간이에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쿠레테스라고 하는 거리 상부 도시에는 귀족들이 주로 거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묻혀 있지만 저 좌우측은 전부 다 귀족들의 집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에페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쿠레테스 사제들의 거리를 지나 아래쪽 하부 도시 서민들이 주로 왕래했던 하부 도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다 보니 제일 처음에 만난 황제 신전이 뭐였다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 이게 오른쪽에 그 다음 황제 트라야누스 황제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신에게 제구를 바치고 그들의 신전 강고도 없고 어쩐지 새가 안 들어오더라. 새가 들어올 때 전하지 않는 로마의 기본적인 생각은 로마 시민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건 되게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들을 위하는 황제를요 떠받아요. 황제. 그래서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 또 로마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의식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로마에 부충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 기반을 흔들어뜨리거나 로마 황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소원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 장소는 있습니다. 유대인 구역,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구역이 아마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하지만 아직 발굴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책방은 아직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트라이아노스 황제 신전을 여러분들이 보고 가면서 신전 옆에 귀족들의 집, 그 신상을 파는 공간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자, 왼쪽은 귀족들의 집이에요. 지금 귀족 집이 하나 발굴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주 화려합니다. 이게 대로잖아요. 대로가 있고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리가 있고 거리 안에 모자이크가 발라가 있고 원동을 상수와 하수도 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Sì, la Rasson, sì. 자, 여기 지금 귀족의 집입니다. 아, 이 집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대전 교회가 생각나요. 여기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 모자이크. 이 라인이 전부 다 내려서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요. 이 정도는 돼야 귀족이에요. 아직 집도 안 들어갔어요. 집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고, 이 앞이 로비다, 로비. 0층. 그래서 여러분들 로비, 왜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0층 돼 있잖아요. 로비 혹은 0층. 여기는 1층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거고,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집사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기다려보십시오. 체크하러 오는데요. 리셉션이에요, 리셉션.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1층이다.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이 공간 전체가 다 귀족의 저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남동 교구를 맡았을 때 거기 삼성가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삼성가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갑니다. 목사님 모시라고. 거기 딱 가요. 그 한남동 이 택시 타고도 그게 어려워요. 딱 들어가서 쫄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보는 직원들이 나와요. 실장님들이 나와서 체크합니다. 목사님, 예, 약속 시간 딱 체크합니다. 그리고 잠시 대기하세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딱 나와요. 그 권사님이 누구냐면 그 삼성가의 둘째 며느리예요. 이병철 회장의 둘째 며느리. 그 집안이 참 불쌍한 집안이에요. 다 자살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TV에 나오서 다 자살했어요. 근데 어떻게 작년에 치료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딱 성경책 딱 기입했어요. 형제가 자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이 내는 거 너무 많아서 이런 구조가 생각나더라고요. 딱 로비가 있어요. 데스크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한참 한 30분 기다리고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귀족들의 저택이라고. 어쨌든 이 고급 빌라야. 고급 빌라. 여러분들이 빌라 가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또 이제 황제 신전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사진을 젊게 찍으세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요 돌은 왜 하얗고 요 돌은 왜 시커머냐. 교체예요, 교체. 그래서 지진으로 뒤틀려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래된 거 바꾼 거.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돌, 심벌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놀이기구죠. 놀이기구. 게임하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어쨌든 이게 곳곳에서 발견돼요. 1세기 때부터 후세에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보수하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스토아.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 그리고 이 기둥과 저 기둥 사이 이렇게 해서 천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택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토아라고 불리는 스토아라고 불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귀족들이 많았겠죠. 아니면 귀족 집에 심부름오는 노예들이 많았죠. 노예도 등급이 있었어요. 노예 잘 살았습니다. 노예가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들은 행정 담당하는 노예들이 있어요. 아주 물건 파는 사람. 원로들은요, 원로원들은 장사할 수 없었어요, 법으로. 장사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유민으로 만들어 놓고.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보여주고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돈은 누구한테 들어와? 이 사람, 예. 그래서 하층민 노예들이 일하지만 이 자유민으로 삼아주고 자유민들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띄워주고 그 사람들이 다 세워주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이 이제 바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로마 사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가 완벽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신전 사진 찍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 사람들 사진 많이 찍잖아요. 자, 요거 우리 아까 봤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메두사. 메두사.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온 메두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집집마다 이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요 아주 독특한 로마의 황제로서 어디 가도 하드리아누스 게이트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황제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요르단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안탈리아가도 있고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요 제국 곳곳을 다 방문했었어요. 그가 점령한 모든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찰하고 탐방했던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래서 황제가 온 걸 기념하여 게이트를 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하드리아누스 황제 기념문 투어. 이거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지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본토에 있기보다는 그가 점령한 모든 제국을 다 순시하고 탐방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드리아누스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요 시기에 로마가 굉장히 번성한 오현제 시대에 중심의 축을 이루면서 굉장히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제정 시대가 들어서기 전에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이뤘던 오현제들이 그중에 속했어. 하드리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황제들은 땅도 많이 차지하고 부강했던 그 시기에 초기 1, 2세기 중반이었으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이 확장되던 시기였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황제 시절까지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걸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신전에 제물 바치고 가셔야 됩니다. 신상에 뭘 사야 돼요. 하나에서 사고 바치고 가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시민으로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왼쪽은 요게 사도 바울 때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후에 2세기 때부터 서민들을 위한 욕장. 우리 왜 귀족들이 욕장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상선이 들어오고 무역하기 위해서 혹은 신전에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씻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욕장이 사우나, 찜질 담수다잖아요. 이런 게 다 알겠네요. 그리고 야외 온탕까지. 이래서 여기 최근에 발굴돼가지고 돈 더 받아요. 원하시면 돈 내고 갔다 오시고.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사우나가 있는 바깥에 야외 오픈된 공간이 나와요. 자, 우리 목욕탕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로마는 물 관리 잘했다고 그랬죠? 물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요. 공동 욕장, 목욕탕, 화장실 문화가 잘 됐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은 해우소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뚫고 나왔잖아요. 조용히 혼자 뭔가를 사색하는 장소가 아시아 사람들의 목욕탕, 화장실이라면 여기는 모두가 함께 커피 하나 마시면서 즐겼던 공간이에요. 사교 공간. 자, 이렇게 들어서면 여기에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 딱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의 화장실 오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변을 보는 장소예요. 여기 면 보는 장소들이에요. 자, 어떻게 봤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옷을 다 벗을 이유가 없는 거죠. 치마를 눌렀으니까. 그럼 치마를 누르고 여기 앉아요. 여기다가 거기를 댄다고요. 중요한 장소를 대면 이 별이 투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투하. 그러면 이 밑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매일같이 이게 자동 시스템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빠져나간다. 냄새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쳐져요? 물이 흘러가죠. 이게 계속 물이 흘러간다고. 그러면 요 앞에 솜방망이가 있다고. 솜방망이. 그럼 요만한 솜방망이를 가지고 딱 들어가서 여기 앉아서 물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집어넣겠죠. 이렇게 볼일 본다고요. 볼일 봐요. 그럼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닦는다고요. 네, 솜방망이로 닦고 이거 어떻게 해요? 씻어요. 거기다 꽂아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노예 부르면 노예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로마의 욕장이에요. 솜방망이 여기는 뭐겠어요? 아, 나는 아메리카노 하나. 우리도 안 보시는데.
이게 개념이 달랐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동 목욕탕, 공동 화장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전혀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물 순환. 근데 로마는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건 물이라고. 그래서 수도교를 이용해서 이 산에서부터 물을 끌고 와서 자연스럽게 물이 365일 도시를 돌아야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하수구를 늘 잘 관리해가지고 물이 막히지 않도록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 보면 볼수록 대단해요. 자, 우리는 지금 로마 사람들의 화장실을 구경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문화가 달라졌거든요. 책으로만 보면 로마 사람들이 공공 화장실 공공 이상에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문화의 차이예요. 유럽 문화의 차이.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막 이렇게 벗고 다니는 문화가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 다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쿠레테라고 하는 사제들의 거리를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놨던 건물들, 석조상들이겠죠. 비잔틴 시대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많았고 그 당시에 자네들 건물들 여기다 이제 쌓아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석관들이 나와요. 귀족들은 일반 석관 보셨죠 오늘? 좀 작은 석관을 봤다면 꿈이 있는 귀족들이 이런 알렉산더 대왕 무덤이 여기 이스탄불 국악박물관에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무덤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귀족들의 무덤이었어요. 로마 시민 중에도 귀족들의 무덤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그룹포터. 굳이 안 들어가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제일 잘 나와요. 자, 사진 찍는 시간 될 테니까 사진 찍으시고. 자, 도서관 반대편이 뭡니까? 홍등가. 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도서관과 아이러니하게도 곰창 하는 장소가 맞은편에 있었다. 자, 여러분들 사진 찍으세요. 제가 한 5분 될 때까지 사진 찍으세요.